자, 오늘 3학년 여행지릴 세 번째 강의, 우리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말해준 것처럼 홀수차는 저, 상용쌤과 함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 보는 영상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걸 지금 6번째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도 잘 찍었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삭제를 해야 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하고 있으니 다들 열심히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가 친숙한 프린트죠? 네, 지난 시간에 OT 과제로 선생님이 내줬던 거예요.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조사하고 싶어서 이걸 과제로 내줬어요.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같이 수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여기서 아무래도 여행지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꿈과 관련 지으려고 했고요. 또 이걸 정리하자면은 보통 강의식 70에 활동식 30% 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3학년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나 싶었고요. 또 이 활동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활동 40, 짝 활동 20, 모둠 활동 4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짝 활동보다는 아예 혼자 하든지 떼거지로 하든지 이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6번 질문 통해서 우리 올해 한국지 안 듣는 학생이 꽤 있지만 아무래도 2학년 때 거의 다 세계지를 듣고 왔구나 라는 것을 선생님이 확인을 했고요. 7, 8번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4번이라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같이 하려고 자습이라 쓰면 진짜 자습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특별한 게 없어서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차를 같이 안 살펴본 것 같아서 오늘 목차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교과서에 있는 이 목차를 선생님이 한번 PPT에 예쁘게 옮겨봤어요. 자, 우리가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간략한 계획을 말해주자면 먼저 이 1, 2, 3단원을 1학기에 나가고 4, 5, 6단원을 2학기에 나가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이 여행지라는 과목이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선생님 기준에서는 엄청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4시간이나 배우는 과목이라는 그 중요성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다 흥미를 갖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할 거예요. 이 1단원에서는 왜, 어떻게 할까, 곧 여행의 이유라든지 목적,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이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것, 자연 환경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주변에 있는 산, 강, 들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3단원에서는 이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게 돼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생활 양식을 의미하죠. 우리의 의식주도 하나의 문화고 또 학교를 8시 반까지 온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여행에 있어서 많은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4, 5, 6단원에서는 이러한 여행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는 성찰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여행을 해야죠. 이 공존은 단순히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곧 여행 간 사람과 여행을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여행지를 우리가 지금 3학년 때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에 성인이 된다면 이 사회에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와 우리 진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배워보는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홀수 강의는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를 챙겨오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1단원 대단원의 첫 페이지부터 만나볼 텐데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는 단원이에요. 먼저 뒤에 있는 풍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이곳은 이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한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의 전경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뒤에 있는 산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 산은 굉장히 네모 반듯한 게 테이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테이블 마운틴이에요.
이 테이블 마운틴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공원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을 보기 위해서 이 도시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구본상의 위치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구글 지도로 직접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옥천을 벗어나서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아시아를 벗어나서 아프리카로 한번 가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결국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해 있겠죠? 이렇게 이름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이프타운은 이 남아공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케이프타운은 유럽의 식민 지배 당시에 개발된 항구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케이프타운은 실제로 유럽 식민지 시대 때 이주해온 그런 백인들 또한 많은 도시입니다. 자, 작년 세계지리에서도 배워봤겠지만 이곳은 서한해양성 기후에 속해서 굉장히 온난하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테이블 마운틴을 한번 구글 지도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교과서 첫 페이지에 있는 것과 굉장히 닮았죠? 뒤에 있는 네모반 듯한 테이블 마운틴과 여기 있는 경기장까지 우리 교과서 첫 페이지와 굉장히 흡사하죠? 이렇게 교과서 속에서만 여행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아니라 지도로 직접 찾아보고 어느 곳이 놀러 가기 좋은지 이런 것을 재미있게 찾고 또 알아가는 그러한 여행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케이프타운도 다녀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대단원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오늘은 이 여행의 의미만 배울 거예요. 네, 오늘 이 한 페이지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관심을 갖고 꼼꼼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이 여행의 의미, 종류와 영향에서 오늘의 학습 목표 다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행의 다양한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오늘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여행과 또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여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행이 모두 다를 테니까 이게 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아무래도 우리가 여행지를 통해서 다양한 여행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곳들을 다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조지아의 스바네티라고 하는 곳에서 트레킹을 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트레킹이 뭔지 혹시 아나요? 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트레킹은 약간 가벼운 등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이는 것처럼 산을 타는데 엄청 빡세게 그렇게 막 중무장을 하고 타는 게 아니죠. 반바지를 입고 가기도 하고 원래는 이러면 안 돼요. 반바지 입고 가면 우리 한국에서는 모기 물리고 벌레 물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트레킹 할 때는 이렇게 긴 팔, 긴 바지를 입도록 하죠. 이렇게 등산 스틱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에 부담을 줄여주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 조지아라고 한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카스피해고, 여기가 흑해죠. 우리가 신기조선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쪽에 있는 산맥의 이름이 바로 카카스 산맥입니다. 이 카카스 산맥은 신기조선대다 보니까 굉장히 높고 험준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위에 만년설이 쌓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CG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트레킹을 하기도 하고 이 트레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아름다운 길을 트레킹하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 기간 일상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점이죠. 일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와 같이 친숙한 곳을 간다기보다는 생소하고 또 미지의 세계 이런 곳을 한번 가보는 것이죠. 좁게 보자면 여가 활동과 놀이도 볼 수 있지만 넓게 보자면 집 밖에 발을 내딛는 모든 순간의 연속 또한 여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거죠.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문 환경 이 두 가지를 아우르며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하게 되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풍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의 소리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연 환경을 우리가 여행을 통해 느낄 수 있고 그것과 더불어 시장을 가보기도 하고 뭐 박물관을 방문해 보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인문 환경 또한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일상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 대해 우리가 가보게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험들은 또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해본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부닥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 또한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 하나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같은 장소를 여행한 개인이 서로 다른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도 하죠.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행은 오늘날 삶의 의미로까지 자리매김이 되었어요. 밑줄을 묶었죠? 특히 우리 청소년기, 우리 19살이지만 청소년기예요. 여러분들이 투표도 15일에 하게 되겠지만 청소년기예요. 이 청소년기의 여행은 사회성을 키워주고 의사결정 능력도 키워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행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남들과 같이 하면서 이런 사회성을 키울 수가 있고 또 여행 가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어딘가를 가고 또 장소를 정하고 어떻게 갈지 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능력 또한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많은 경험들은 단순히 어느 장소에 가서 무언가를 느낀다라는 것을 넘어 그 과정 자체도 하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어디를 갈지 친구와 정하고 또 어떻게 갈지 정하고 어디서 잘지 정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여행인 거예요. 결국 과정 또한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수용하는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다 많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새로운 것에 적응할 수 있는 그 힘 또한 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기에 하는 다양한 여행은 인생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단순히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또는 수학여행을 가는 것 또한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가보는 활동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여행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청주에서 옥천을 올 때 보면 이 옥천이라고 하는 곳은 선생님이 옥천구에 발령을 받고 처음 와보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은 올 때 굉장히 여행하는 느낌도 들어요. 옥천을 오는 도중에 거치게 되는 도로들에 뭐 꽃 핀 것도 보고 아니면은 농사 짓는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의 의미가 삶에 엄청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보자면 먼저 1번 그림 잠깐 볼까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다면 선생님한테 겐톡을 주세요. 이 1번 그림은 변화를 예측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쌤한테 설명해 줘도 참 좋겠어요. 자, 이 2번 그림을 보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 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행이 하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뭐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졌다. 또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졌다. 이러한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를 보면서 예술에 대한 눈을 키우고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자, 세 번째를 보자면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죠.
여행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협력의 과정 또한 이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기도 해요. 네 번째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의미인데 치유와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지녀서 무언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를 휴식으로, 힐링 타임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여행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은 모험과 도전, 용기예요. 아무것도 없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낙하산 팍 펼쳐지는 그거죠. 이렇게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곳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번지 점프가 시초가 된 곳이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직접 번지 점프를 하러 그곳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지니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 여행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에 대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여행의 의미,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오늘 수업을 선생님이 빈 교실에서 이렇게 화면을 녹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울릴 수도 있는데 다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과제 안내를 할게요. 자, 보자면 오늘 이 여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여행은 일정 기간 일상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 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이때 개개인에 따라서 여행이 더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교과서에 제시된 이 5가지의 의미를 나는 어떤 여행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몇 개를 해보자면 선생님은 치유와 행복을 위해서 어떤 여행이 있을까? 치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여유가 많아야겠죠. 이렇게 여유가 많아야 되니까 기차 여행. 그 중에서도 코레일에서 하는 네일로라고 하는 기차 여행 같은 게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치유와 행복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쓰는 여행은 내가 했던 여행도 상관없고 앞으로 할 여행도 상관없어요. 변화를 예측하고 유연하게 수용하겠다.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세계 일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이 세계 일주를 통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다. 우리가 모두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여행을 생각해보고 또 계획을 하면서 이 칸을 채워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 기억 속에 남는 여행을 한번 소개해보는 거예요. 이때 여행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옷 사러 잠깐 대전에 다녀오는 그것 또한 하나의 여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편하게 내 기억 속에 있는 여행을 자유롭게 선생님에게만 소개해주는 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은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여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나에게 여행은 무엇인지 선생님에게 한번 정의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에게 내가 정한 여행은 아마 일상 속의 여유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생각해야 할 게 많잖아요. 하지만 여행을 가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버리고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이 과제에 써서 선생님에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과서 진도 첫 번째 여행의 의미에 대한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